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차기 대권 후보로 백종원 같은 사람은 어떠냐 이런 말을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최근 미래통합당 소속의 원희룡 제주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당 내외의 전국 현안이 나올 때마다 껌껌이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대권 후보할 주자로서 열세 극복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두 분도 자기 대권 도전 의사를 강력히 빌어가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 움직임 이진권 교수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얼마 전에 김종인 대표가 느닷없이 뭐 방송으로도 유명하고 유명한 또 요리업체 대표, 식품업체인가요? 대표 백종원 씨를 거론을 해갖고 아주 화제를 모았는데요. 일부에서는 지금 대권 후보라는 사람들한테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다. 또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은 대권 후보들을 희화화시켜버렸다. 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왜 거론을 했을까요? 그렇어요. 근데 김종인 대표로서는 이런 뜻에서 이야기한 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대중적 인기를 얻어야 대통령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대중이 관심을 가져줘야지. 네. 대중 친화적이고. 그렇게 되면 백종원이만 한 사람 어디 있어? 요즘 보면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건데 이게 자체가 물론 백종원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도 대통령 나설 수 있는 거지 왜 못 나서 대한민국 대통령 국민인데 다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김종인 위원장이 그냥 정말 진지하게 그런 생각으로 했다면 되는데 이게 자기가 지나가는 말처럼 아니면 무슨 자기도 개그한다고 그렇게 했다면 이건 안 되는 거지. 근데 설마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의원은 지금 이제 내로라고 뭐 자기가 자기 잠룡이니 뭐 어쩌냐 이렇게 이제 자처하는 사람들 보면 좀 보기가 좀 싫다. 그러니까 당신들 정신 차려 무슨 소리인데 당신들보다 백종원이가 훨씬 나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수가 있지 않나 시니컬하게. 요 근래 언론 인터뷰에서도 김종인 대표도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백종원이 그분을 거론한 것은 다른 분들도 좀 자극을 받아라. 대중 친화적이고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고 뭐 그래야 대권 후보가 되든 말든 하지 알려지는 것도 없고 대중 친화적이지도 않고 뭐 어떤 특별한 메시지도 못 내는 사람이 무슨 대권 후보를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취지다 뭐 그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특히 이제 김 위원장 같이 연세도 많고 또 지위도 그런 사람이 이 말을 할 때는 정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조심해서 한마디 하면 그게 뉴스가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장제원 의원이 무슨 희화화했다는데 그렇다면 그건 백종원 그분한테 대한 신뢰지. 어쨌든 그렇더라도 말을 쉽게 그렇게 해버린 그게 이제 희화화되는 셈이니까 아니, 뭐, 그런 점에서 조심을 그렇죠. 해줘야지. 백종원 씨가 무슨 정치에 관심 있는 분도 아닐 걸로 생각하고 다만 백종원 씨야말로 그 분야에서는 최고를 이룬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하고 뭐 비교한 게 뭐가 희화화될 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 정치에서도 그런 최고가 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요식업체든 방송이든 무슨 일을 하든 그 분야의 최고를 가져가고 국민들이 알아주는 사람 최고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마땅하다. 그런 역량이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그 옳은 얘기는 그거예요. 대중의 표를 얻어야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 아까 교 교수도 이야기하시지만은 아니 대중적인 말이 그렇게 지지도 별로 못 받는 것 같은 사람들이 뭐 잘났다고 자기 혼자 잘나면 되느냐 그렇게 침을 주는 셈일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M1 백종원 씨를 끌어들이는 바람에 정말로 그런 마음을 자기가 가졌다면 그건 괜찮아.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로 백종원 씨도 우리가 그 모시다가 그렇게 초대나 뭐 아니면 그 게임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 그거 하려고 이름 빌렸다 이러면 그건 또 그 사람에 대한 신뢰지. 좀 신뢰는 신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백종원 씨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혹시 윤석열 검찰총장도
충청도뿐 아닙니까? 그래서 충청 대망론 이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석은 뭐 얼마든지 저 확장돼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은 말 한마디 네, 뭐 대통령이든 또 당대표든 그 말이 갖고 있는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의사와는 관계없이 해석은 엄청나게 많은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만약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내가 말을 한마디 했는데 글을 한 줄 썼는데 보니까 뭐 해석이 막 나오는데 멋있는 해석이 막 나오고 야 내가 정말 저런 훌륭한 생각으로 말을 했다니 이렇게 스스로 감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 말을 가지고 이렇게 확대해서 가는 것도 이제 문제지만 스스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 조심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 야당에서 정청래 의원 지난 20대 총선에서 김종인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한테 컷오프 당해서 그런지 지금 김종인 행태를 보면 본인이 직접 대권에 나설 사람이다 하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던데 그래서 당내에서도 일각의 뭐 그런 소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쓸데없는 소리라고 한마디로 일축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람 욕심이 다 있는 거니까요. 사람 욕심이 있죠. 근데 그런 자리에 올라서면 아니 내가 아직도 건강이 좋다 싶으면 남들은 못할 이유가 뭐 있는데 지금 저쪽에 미국에서 뛰는 거 봐라. 미국 내가 약간 나이가 조금 더 많을 뿐이지 나라고 안 될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니까 김종인 씨가 쓸데없는 소리 말한 거 어차피 안 될 거라는 거 자기가 전제를 하고 하는 얘기지만 마음속으로야. 주면 그걸 왜 못해? 바이든도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뭐 현재 기존에 거론됐던 대권 후보들을 제외하고 지금 통합당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의원이 2022년 대권을 겨냥해서 아주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보니까 원희룡 의원이 어느 방송 인터뷰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가야 한다. 맞아. 거기에 내가 적격자다. 어. 그리고 2022년 대선 주자 나가겠다. 말하자면 공식적인 선언만 안 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여러 인터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대권 도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원지사로서는 특히 이제 그럴 마음을 낼 만한 게 왜냐면 그 지금 미래통합당 안에 인물이 없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네. 그 자기 주자할 만한 사람이 없다 막 이렇게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떠들어왔으니까 또 일반 대중들도 생각이 그건 누가 있어 그 사람들 홍준표 그래서 홍준표는 지금 저기 미래통합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왠 그 원희룡 그 사람 괜찮던데 이제 이런 말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때쯤 되면 내가 이 뜻을 밝힐 수도 있는 그런 시점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또 너무 많아서 그래. 그 김두관 씨가 그래서 마음이 더 급한 거야. 왜? 이제 뭐 이재명 무슨 박원순 뭐 이런 사람 그다음에 이낙연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뒤처지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서울에서 양천 갑이죠. 거기서 16, 17, 18대 3선 의원을 했고 또 제주지사를 지금 민선 제주지사를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이력으로 보더라도 서울 법대를 수석으로 합격했고 사법시험을 또 수석으로 합격한 천재죠. 천재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또 본인도 민주투쟁을 많이 했어요. 인천 금속공장에 가서 대학 다닐 때 거기서 위장 취업해가지고 노동운동을 시작을 했고 나중에 이제 뭐 전향을 했습니다만은 보수적으로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에는 운동권 못지않은 그런 학생 운동권 출신입니다. 또 뭐 정치적으로 그동안 흠결이 거의 없었고 특히 16대, 17대 이때는 우리가 언론 용어로 남원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수 당내의 대표적인 개혁 세력으로 남경필, 원희룡, 정병구 그래서 남원정이라고 할 정도로 개혁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인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빠질 게 없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욕심을 내는 거죠. 단지 그분 하나가 이제 조금 뭐랄까 걸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역적인 지지 기반이 좀 취약하다.
본인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제주기 전국구야? 때문에 전국구야? 영남도 아니고 호남도 아니고 이제는 서울이라든가 제주같이로 좀 탈지역성을 가진 사람이 대권 후보에 나서야 그런 지역 싸움의 양태를 벗어날 수 있다. 오히려 그게 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또 역으로 이렇게 생각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상론인데 그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이 사실 돼야 되는데 현실은 안 그렇다. 본인은 정치를 서울에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지금 미래통합당 보수 정당 안에서는 없잖냐. 나 말고 누가 있어. 예.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원희룡이 왜 꿈쩍도 안 하지? 왜 안 움직여? 이랬는데 드디어 이제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죠. 예. 원희룡 지사는 또 김종인 대표하고도 관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또 김종인 대표도 이렇게 언급하는 걸 보면 상당히 평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희룡 씨도 뭐 김종인 씨 왜 나가면 왜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또 거들어주대. 그러니까 서로 좀 뭔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원희룡 지사가 윤미향 뭐 윤석열 주기 또 인천국제공항 사태 또 국회 단독 개헌 뭐 전국 현안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통합당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얼굴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게 다 이제 자기의 홍보 내지는 또 대국민 선전 효과를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도 저는 생각할 때 이 말을 할 때 분명히 해야 돼. 전국 현안에 대해서 또 국가적인 그런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야당의 리더 거기다 더 나아가서 국민적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여줘야 되거든. 흐지부지 넘어가거나 뭐 엉뚱소리 하거나 하지 말고. 어쨌든 지금 통합당 내에서 이렇다 할 후보가 없는 상황이고 일면 뭐 무주공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이 어떻게 또 치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원희룡 지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권 도전을 선언하는 거 저는 이게 아주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나와야 국민들도 평가를 하고 그 중에서 또 경쟁을 해서 대권 후보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게 뭐냐면 지금 미래통합당 사람이 너무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원 지사가 치고 나와 줌으로써 그런 것이 조금 며칠 지날 것도 없어. 당장 아마 홍준표 뭐 김병준 뭐 여러 오세훈 뭐 전 서울시장도 지금 적극적으로 치고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치고 나오면 뭐냐면 뭐 누가 이제 흔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기 에베레스트가 그냥 지 혼자 에베레스트가 아니다 이 말이지. 주위에 수없이 많은 줄령들이 있잖아. 히말라야가 있으니까 에베레스트가 있는 거야. 그거나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성공하기는 어렵거든. 근데 수많은 이제 그런 이른바 잠룡들이 나와서 지금부터 활기 있게 적극적으로 경쟁을 벌여줌으로써 국민들이 일단 그쪽으로 시선이 간다 이 말이에요. 장이 서야거든요. 그럼요. 장이 서야 해. 그런 면에서는 바람직한 거 아닌가 보여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김두관 의원이 홍원래는 경남이었습니다만 김포로 지역구를 옮겼다가 20대에는 이번에 다시 양산을 해서 그 말 많았던 홍준표 전 대표가 컷오프 당하는 바람에 거기서 다시 당선이 됐어요. 아마 홍준표 전 대표가 거기 나왔더라면 낙선할 가능성도 높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김영호 씨도 어차피 이왕 그래 될 거 거기 그냥 내보내야 돼. 경쟁시키지. 예, 그거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김두관 의원도 지금 PK에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지금 대권 후보가 없어요. 조국 히든카드로 키우려다가 낙마를 했고 김경수. 그렇지. 김경수. 경남지사는 현재 재판 중이니까 그것도 좀 기다려 봐야 하고 박원순이나 이런 분들은 또 너무 지지율이 없는 데다가 실질적으로 벗어났지. 친문 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주류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경기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 입장에서는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더군다나 지난번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차기 대권 유력 주자로 김두관이가 거론됐었고 본인이 도전을 했다가 그 당시 문재인 후보한테 적인은 했습니다만은 그 꿈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라도 자기 직계라고 할 수 있는 뭐 김경수 지사라든가 이런 사람이 확실히 나가서 뜰 수만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만약에 좌절될 경우를 생각할 때 김두관 씨가 판단할 때는 아니 이재명이를 시키거나 박원순을 시키거나 누구를 시키는 것보다 내가 나을 걸.
여기는 문재인 원조 대통령- 친노 그러니까, 아닙니까? 원조 친노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득표력을 과시를 해야 문 대통령이 나를 신뢰해서 만약의 경우에 나를 찍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아마 요즘 보니까 부쩍 입이 바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김두관 의원은 이장 출신 아닙니까? 그 입지전적이라고 그러죠. 네, 남해군 고현면 이열이 마을이장으로 이렇게 입지를 해가지고 남해 군수 2번, 또 경남지사, 예. 행안부 장관, 행자부였죠. 그 당시에 행자부 장관까지 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이장에서 장관까지. 그러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뭐 재선도 했고 PK에서는 원조 친노 뭐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아주 강성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요, 보니까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이점이 커. 뭐냐면, 부산, 울산, 경남, 여기 유권자 16%가 될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굉장한 게 PK는 뭐 10% 됩니까? 참 TK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TK는 누구냐면 뭐 홍준표는 TK로 분류가 되더라고. 대구에서 학교 다녀서 그런지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이쪽에서 보면 박원순은 이제 물론 그 경남이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이는 경북이거든 TK거든. 이런 걸 볼 때 자기는 상대적으로 지역적인 배경에서는 유리하다고 보는 거지.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그렇다면 뭐 바로 옆집 사이 아닙니까? 이래서 신뢰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바탕이 돼 있다. 이렇게 볼 때는 요즘은 이제 갑자기 목소리를 윤미향 사건에도 엄청나게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목소리를 높이는데도 그냥 내면 안 되니까 굉장히 인상적으로 좀 남보다 도드라지게 목소리 아주 강성 발언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 예. 반일 이런 프레임도 적극적으로 봉쇄를 펴고 있고 최근에도 북한이 저러는 것은 미국 부시 대통령이 그때 경수로에 중유 공급 안 해서 그런 거라고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유를 공급하는 거 해서가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이 핵 개발을 북한이 하니까 경수로 지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은 핵 개발을 하지 말아야겠네. 계속 하니까 중유 공급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도 어쨌든 이 문재인 또 문파들의 입장과 같이 맞추려고 아주 노력을 하는 모습이 아주 두드러져 보여요. 그 정치인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이제 사실관계가 분명한 이야기를 하면 정치인이 아니지. 그런데 어쨌든 이 양반이요 또 갑자기 보니까 평양 그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난 뒤에 평양하고 서울에다가 가깝고 대표부 두자든지 연락사무소 두자고 미국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이 무슨 소리 하든지 어쨌든 개성공단 열자든지 뭐 평화협정 맺자. 또 보니까 뭐 조금 이거는 또 재밌는 거 이게 저기 어디 인천공항 그거 그거 나오는데 보니까 무슨 조금 더 배웠다고 임금 2배 받는 게 불공정하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또 싸고 돌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사실관계도 그렇고 이 방향도 완전히 좀 이 엉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이 친구 이런 말을 했어 관심을 갖게 되거든. 그러니까 관심을 끌려니까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다른 사람과는 좀 차별화된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을 지금 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창피는 잠시고 이익은 영원하다. 내가 이거 문 대통령한테 잘만 보이면 그 다음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모든 창피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다. 법눈 녹듯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더군다나 이낙연 지금 의원이 대권 주자 1위로서 달리고 있지만 한 20%대 뭐 이런 선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딸을 잡을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도 2년이라는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이낙연이 무슨 사건으로 낙마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낙연 총리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그 최고 지금 앞으로 달리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한계가 지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 그 속에 갇혀 버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확장성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2022년 대선을 향해서 서서히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통합당에서는 원희룡 제주시사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의원이 새로운 대권 주자군에 진입하기 위해서 치고 나오는 그런 형국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러한 대권 주자들 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하고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잘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